단 3일 맹지 위 버려진 수조가 5천만 원의 황금으로 변하다. 여러분, 부동산 경매 현장에 나가보면 가끔 기괴한 물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겉보기엔 정말 쓸모없고 돈만 버릴 것 같은 그런 땅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급소를 찾아낼 수 있다면 인생이 바뀌는 수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남 바닷가 남들이 물찬 구덩이라며 비웃던 땅에서 단 3일 만에 5천만 원을 벌어들인 마법 같은 실전 기록입니다. 제1장, 현장에서 포착한 대체 불가능한 가치. 부동산 경매 정보지에 올라온 이 물건의 첫인상은 참담했습니다. 충남의 한 바닷가, 지목은 분명이냐인데 항공사진으로 본 실체는 그냥 커다란 물웅덩이였습니다. 952평이라는 작지 않은 면적이었지만 지적도상 도로는커녕 인접한 규사 공장의 높은 펜스에 갇힌 완벽한 맹지였습니다. 평범한 투자자라면 이런 땅을 사서 어디에 쓰겠느냐며 바로 소리를 덮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현황조사 사진 한 장이 제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수조 가장자리에 복잡하게 얽힌 파란색 대형 관로와 펌프 시설물들이었습니다. 그 관로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혈관처럼 인접한 규사 공장 안으로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즉시 하나의 가설이 세워졌습니다. 저 수조는 공장의 심장으로 피를 공급하는 대동맥이다. 규사 공정에서 물은 대체 불가능한 필수제입니다. 만약 제가 저 수조의 주인이 된다면 거대한 공장의 운영권을 손에 쥔 것이나 다름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정보의 기대칭성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꿰는 순간이었습니다. 제2장, 리스크를 수익으로 바꾸는 치밀한 법리 분석. 물론 확신만으로 입찰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방어막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주의토지통행권과 시설권이었습니다. 민법 제218조와 제219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공로로 나가거나 필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장 측이 우리는 법적으로 이 물을 계속 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리의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설령 시설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의 땅에 설치된 특수시설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영원히 사용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제 땅을 점유하고 있다면 저는 적정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지료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법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공익을 위해 사용권을 제한할 뿐이지 그 경제적 가치까지 부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한 강제적 해결보다는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제적 실리를 제한하는 전략적 협상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3장, 단 9만 9천 원으로 갈린 승부의 세계. 2023년 어느 날 법정안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입찰 봉투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인 그 수조와 파란 관로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감정가는 1억 5,750만 원이었으나 두 번의 유찰로 최저가는 반 토막인 7,717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맹지에 물만 가득한 땅이라며 다들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수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드디어 집행관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사건 번호 2024타경 낙찰자 발표하겠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귀가를 때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응찰자는 총 3명, 최고가 매수 신고인 8,229만 9천원 적어내신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짜릿한 전율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감정가의 52%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었지만 승리는 확실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낙찰 영수증을 받으러 나가는 길에 확인되었습니다. 제 뒤를 바짝 쫓았던 차순위 응찰자는 다름 아닌 그 규사 공장 측이었습니다.
그들이 적어낸 금액은 제 낙찰가와 불과 99,000원 차이였습니다. 단돈 10만원도 안 되는 한 끗 차이로 공장의 생명줄인 수조의 주인이 결정된 것입니다. 허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공장 관계자의 눈빛에서 저는 이미 5천만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황금 열쇠를 손에 넣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제사장, 압박보다는 상생을 선택한 전략적 협상. 낙찰 소식이 전해지자 공장 측의 반응은 번개보다 빨랐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공장 직원이 당혹스러운 기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대면한 그들의 눈빛에는 토조함이 역력했습니다. 긴 법적 공방을 벌릴 시간적 여유조차 그들에게는 사치였던 것입니다. 공장 측은 자리에 앉자마자 낙찰가에 5천만원이라는 프리미엄을 얹어 즉시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진폐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멈췄을 때 발생할 천문학적인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저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그들의 숨통을 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생을 선택했습니다. 상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것은 결국 파국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들이 지불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비용 내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프로라고 믿었습니다. 제5장, 통찰력이 만들어낸 예술적인 수익 모델. 협상은 전광석화처럼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자마자 잔금을 완납하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정지조건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실제로 협상 시작부터 계약 완료까지 걸린 시간은 단 3일이었습니다. 대금 납부와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그 즉시 공장 측으로 명의를 넘기며 잔금을 수령했습니다. 제 통장에는 5천만원이라는 순수익이 단숨에 입금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이토록 짧은 시간에 확실한 수익을 거두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자명합니다. 부동산의 진짜 가치는 지목이나 땅의 모양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현장의 디테일을 읽고 상대방의 절실한 필요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 때 부동산은 단순한 재테크를 넘어 또 다른 예술이 됩니다. 여러분도 현장 속에서 남들이 놓친 그 급소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